식사 후 30분 안에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매일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서 다양한 일상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 몸이 음식을 소화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30분 동안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실은 소화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왜 먹고 나서 몸이 더 피곤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한지 의아했다면 그 이유는 식후 습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식사 후 30분 이내에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맛있는 식사를 마친 후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인지 상상해 보세요. 위장은 이제 막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마치 열심히 일하는 공장처럼 소화 효소를 분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 중요한 소화 과정을 위해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집중해서 보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이 섬세한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마치 물이 담긴 컵을 옆으로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직립해 있을 때는 중력이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누우면 이 자연적인 흐름이 방해받고 위 속 내용물과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할 위험이 커집니다. 식도는 위와 달리 강한 산성 물질에 노출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역류는 따갑고 불편한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 친구 민지는 항상 점심 식사 후 사무실 소파에서 짧게 낮잠을 즐기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역류성 식도염의 초기 증상이었죠. 의사는 그녀에게 식사 후 최소 30분은 앉아있거나 서있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 후 그녀의 증상은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 샤워하는 것을 일상적인 루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샤워는 소화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의 혈액이 피부 표면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중요한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을 다른 곳으로 빼내는 것과 같아요. 소화기관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 샤워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이동하면 소화기관에 필요한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우리 할머니는 항상 밥 먹고 바로 목욕하면 체하는 법이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민간지혜가 실제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식사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샤워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몸이 이미 초기 소화 과정을 마친 상태라 혈액순환의 변화가 소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셋째,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선택하지만 이것이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곤 합니다. 과일에 함유된 당분과 섬유질은 이미 위에 있는 다른 음식들과 만나면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스와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과일은 다른 음식보다 빨리 소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미 위에 다른 음식물이 있다면 과일은 그 위에 쌓여 소화되지 못하고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 위에 신선한 과일을 올려놓는 것과 비슷하죠.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발효되고 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식사와 과일 사이에 최소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식사 전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넷째,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십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오후에 졸음을 쫓기 위해 또는 저녁 식사 후 입가심으로 커피를 찾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식사 직후의 커피는 2가지 주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커피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음식에서 얻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는 특히 철분 결핍이 우려되는 여성이나 채식주의자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미 식사로 인해 위산이 활발히 분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극은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이미 바쁘게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과 같죠. 식사 후 커피가 꼭 필요하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차라리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운동하면 소화가 잘 된다고 믿지만
식사 직후의 격렬한 운동은 소화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은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소화기관에서 혈액을 빼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중요한 회의 중에 직원들을 다른 업무에 배정하는 것과 같아요. 결과적으로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불편함, 복통, 심지어 소화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은 학교 급식을 먹자마자 축구부 훈련에 참여해야 했는데 자주 배가 아프고 구토 증상을 겪었습니다. 코치와 상담 후 훈련 시작 전 30분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식사 후에는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과 같은 부드러운 활동이 더 적합합니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은 오히려 소화를 촉진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교한 시스템이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소화의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이때 몸에게 적절한 휴식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직원에게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30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가볍게 대화를 나누거나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를 돕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집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하라하치 부라는 전통적인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위를 80%만 채우라는 의미로 과식을 피하고 식사 후 충분한 소화 시간을 갖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또한 식사 후 바로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차분히 앉아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현대 생활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중시하지만 소화는 서두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몸에게 적절한 휴식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소화 불량, 속쓰림, 복통과 같은 불편함을 줄이고 음식에서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단순한 편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 여러분의 몸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건 어떨까요? 바로 눕지 않고 샤워도 미루고 과일과 커피도 잠시 참고 격한 운동도 피하면서 몸이 중요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작은 배려가 여러분의 소화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말씀 중에 밥은 천천히 먹고 나서도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있죠. 현대의학이 발전한 지금도 이런 오래된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식사 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음식을 즐기는 것만큼이나 음식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젠 기억 속